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장맛비는 여전히 거침없이 엄청 많이 내리고 있어요. 저 앞에, 저희 베란다 앞에 대추나무들이 대추가 무거운지 저렇게 고개를 축 떨궜어요. 보니까 신기해요. 왜 저렇게 다 떨구고 있는지. 원래 저희 앞에 여기 나무가 있었는데 요번에 전지를 하면서 저희 베란다가 여기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노출이 됐어요. 원래는 나무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저는 솔직히 그게 더 마음이 편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노출이 돼서 다 보입니다. 자, 제 다육이들, 원래 요 다육이들은 제가 다 걷어드리려고 했었는데 또 뭐 이렇게 비를 맞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비 맞추고 있고,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다육이들은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여서 지금 선풍기 바람에 말리고 있는데, 어떤 다육이들 걱정이냐면, 왜 그 다육이 입장 중간에 말라가지고 여기는 말랐고 여기는 마르지 않은 잎이 같이 달려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제 당임금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 잎 때문에 이게 이제 잎이 떨어지면서 상처에 그 이제 균이 감염될까봐 제가 그런 다육이들은 지금 옮겨놨는데, 이제 당임금 2개가 그래서 2개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를 맞춰야 되는 베란다 안에서 너무 쪼글쪼글한 다육이를 제가 지금 데리고 나왔어요. 얘는 합식한 요 다육이는 너무 쪼글거려가지고 제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쪽은 쪼글거리고 한쪽은 이렇게 옷자라고, 이게 이제 합식한 다육이들이 자기들 성장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요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흑계리는 제가 분갈이를 하고 물을 안 줘서 공중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아이고. 자,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자, 모노케로스티 한번 보실까요? 정말 비를 계속 맞아서 심지어 이 나무에 지금 곰팡이가 폈어요. 나무가 하도 젖어 있어서. 자, 요 정도 될 때까지 지금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게 저 루비는 목이 마르다고 저렇게 반쪽으로 쭉 갈라져 있네요. 저 화분에 색깔이 보라색인 루비하고 초록색인 루비가 지금 같이 있잖아요. 저 보라색인 루비가 아무래도 뿌리를 못 내렸나 봐요. 그래서 쟤는 보라색에 지금 저렇게 갈라져 있나 봅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없어요. 제 라울은 이천 시민다육에서 사왔던 이 라울을 지금 물을 한 번도 제대로 준 적이 없어서 요번 장맛비 너 그냥 맞아라 하고 다른 다육이들하고 교체했어요. 아침에 계속 비를 맞았던 다육이들하고 제가 교체해 줬어요. 이 백봉도, 요 백봉이 누구랑 같은 날 온 백봉이냐면, 이제 제 백봉 형제들은 제가 다 적심을 했지만 적심 안 한 애가 얘예요. 얘는 이렇게 컸는데 쟤는 물을 못 먹어서 못 커서 제가 요번 비라도 좀 맞으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적심을 해서 뿌리가 나온 어린 다육이들도 제가 요번에는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적심한 모주 얼굴 있고, 여기는 잎꽂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번에 모듬 심기로 했던 적심한 로제트 요렇게 심어놨고, 요번 비 맞으라고 거리대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빗방울이, 아이고야, 어떻게 염려했던 일이 생겼네요. 자, 이렇게 빗방울이 굵으면 굵은 빗방울을 맞고 어린 자구가 목대가 부러지거든요. 자, 저 다육이가 목대가 부러졌어요. 아유, 기껏 힘들게 나왔더니 굵은 빗방울에 목대가 잘려버렸네요. 자, 조애가 다시 자구를 내줄지 저대로 포기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라일락은 분갈이를 하고 물을 주지 않아서 그냥 비 맞아라 하고 내놨고요. 심정이 이제는 그냥 비 맞아라, 어차피 수돗물 줄 바에는, 그런 마음. 그리고 요거 야채 쌈야채 같다고 했던 제 요 다육이들도 수돗물 주느니 빗물 맞아라 하고 내놨더니 빗물 먹었어요. 지금 빗물.
여기 보면 이 라일락이요. 이 라일락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라일락하고 같은 형제는 아니지만 어쨌건 적심한 시기가 아까 고에는 2월 11일 날 했고 얘는 지금 6월 22일 날 했어요. 근 4개월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도 요 로제트 아가 얼굴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론 얘는 이제 실내에서 이제 성장 호르몬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는 데에서 이제 컸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적심을 정말 봄에 하는 게 항상 정석이냐? 정말 그런가요? 이거 크기 한번 비교해 보면 정말 그런가요?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 어떤 그 정보를 접할 때요.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어떤 그 단편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가 혹은 보편적인 경험이라 하더라도 저는 정말 그런가? 왜 그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음모론자가 아니라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박할 수 없는 그게 정말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은 그거는 진리잖아요. 진리. 그래서 그런 거는 저도 따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제가 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나는 조금 더 다르게 해보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밑에서 이렇게 비를 맞고 있는 제 다육이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루비는 보석 같아요. 정말로 루비가 아니라 콩란. 너무 예뻐요. 진짜로 정말 너무 데글데글하니 너무 예쁘고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다육이 점검 중에 문제 있는 다육이들 지금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는 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다육이도 있는데요. 자, 먼저 요 헤르메스는 깍지가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깍지가. 자, 얘가 그러면은 자, 잠시만요. 제가 약을 아까 1차로 약을 한번 도포를 했고 자, 다시 약을 더 한번 줄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그때 저는 이제 약을 한번 그 깍지 약을 다 한번 살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물 잘 안 주고 어쨌건 환경이 좀 그랬습니다. 아우 소름 끼쳐. 제가 여태까지 키워본 다육이 중에 얘가 깍지가 제일 많이 생겼어요. 얘가 이게 헤르메스가. 근데 깍지는 발견만 하면 다육이를 죽이지는 않아요. 발견만 하면.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너무 무심한 그런 그 주인장이 아니고서야 깍지는 금방 발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래서 깍지가 막 이제 막 무섭지는 않아요. 오히려 무서운 거는 어떤 균에 의한, 그러니까 이런 그 깍지 같은 이런 벌레의 충에 의한 공격이 아니라 균에 의한 공격이 무섭죠. 사실 애벌레는 참 무섭죠. 참 애벌레는 정말 처음에는 표시도 안 나게 목대로 들어가 갖고 다 파먹고 다니니까. 자, 이렇게 눈에 아직도 안 녹고 있어요. 약을 좀 이따가 한번 더 쳐야 되겠어요. 지금 이게 약물이거든요. 메모드 희석한 약물인데, 자, 여기에도 다 안 녹고 저렇게 있네요. 그 깍지가. 아우 징그러워. 이거 제가 이제 하나 두 개면 바로 잡아서 이거를 없애겠는데 얘는 너무 많아요. 나 이렇게 많이 생긴 것도 처음 봤어요. 자, 이렇게 헤르메스는 지금 깍지가 생겨서 약을 한번 살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숲속의 요정 9mm 이거 보세요. 대머리가 됐어요. 홀라당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얘를 비를 맞췄냐? 아니에요. 얘는 지금 비 안 맞고요. 비 안 맞고 거실에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에 지금 진작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목대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얘는 그 토양에서 오는 어떤 그런 무름병 같은 게 걸렸나 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목대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미련이 있어서 물을 못 먹었으니까 물을 주고 한번 너 살아볼래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반응 자체가 없는 거 보니까 뿌리가 많이 손상이 돼서 기능을 못 하나 봐요. 자, 얘는 지금 그래서 얘가 최근에 분갈이를 했거나 비를 많이 맞았거나 그런 다육이가 아니고 분갈이는 제가 이거를 언제 했을까? 5월 달에 했을까?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숲속의 요정이 요렇게 대머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골든 글로우는 제가 요거 산정호수 다육이에서 분갈이 했던 애인데, 얘를 이제 거리대에 내놨더니만 비를 맞고 너무 짱짱해졌어요.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정말 비 맞고 너무 괜찮아지게, 정말 짱짱해지게 그렇게 지금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수연이, 우리 이 김제다육 도매센터에서 사온 이 수연이가요, 이게 제가 얼마에 샀더라? 이걸 10,000원에 샀던 거 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너무 예쁘죠? 완전히 얼큰하게 됐어요. 정말 비 맞고 엄청 많이 컸어요. 제가 우리 수연이 여기 화상, 그물망으로 화상 입었다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화상 이제 뭐 같이 가는 거예요. 화상은. 자, 그래서 이렇게 진짜 비 맞고 얼굴 하나가, 로제트 하나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화분도 묵직하고. 그래서 이런 다육이들은 제가 이제 비를 맞고 물을 먹은 다육이들은 거리내 나가는 1순위가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묵직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거리대를 내보내주는 다육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생긴 다육이는 이 블랙 프린스예요. 블랙 프린스는 제가 그 장암 화훼단지에서 사왔고, 사온 지는 지금 한 달이 넘은 것 같거든요. 또 분갈이도 이제 다, 아마 이건 6월 달쯤에 분갈이를 했을 거예요. 옷자라서 햇볕을 보라고 내놨다가 이제 온 비를 한번 맞기 시작해서 며칠 동안 비를 맞았는데, 자, 얘는 괜찮은데 이쪽에 목대가 이렇게 물렀어요. 요 목대가 물은 거는 왜 이렇게 됐냐면, 저 목대에서 떨어진 그 멀쩡한 이렇게 빳빳한 요 입장이 떨어지면서 그쪽으로 요렇게 물음이 온 것 같아요. 딴 데는 지금 아직 번지지 않아서 이렇게 빳빳하니 괜찮은데, 쟤는 물음이 왔기 때문에 제가 요거 뽑을 거예요. 물음을 발견하면 제일 먼저 화분에서 뽑은 다음에 뿌리를 말리는 게 좋은데, 말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육이는요, 이미 이제 물음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그러면 왜 뽑아서 일단 뽑으면 진행 속도가 느려져요. 확실히. 왜냐면은 이 물음병은 물관을 통해서 이동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 공급을 중단을 하니까 이게 번지는 게 덜 한 거예요. 속도가 늦어집니다. 잠시만요. 그렇지만 그 다육이가 사냐? 아니야, 못 살아요. 어차피 그 질병이 없는 데까지 이렇게 적심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자, 살지는 못합니다. 제가 그 산타로이스를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 얘는 여기다 이렇게 좀, 아이고,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비 맞은 다육이 입장 이렇게 짱짱할 때 건드려 가지고 생잎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자, 잘라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가위로 칼로 이렇게 하면 조심하세요, 불안해요. 왜냐면 자신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칼로 상처를 입었던 분들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볼까요? 여기 이제 뿌리 근처를 제가 이렇게 적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얘는 보면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물음이 왔어요. 보실까요? 위치를. 여기 뿌리 자체가 여기는 전부 다 썩었네요. 자, 여러분, 요 안쪽에 있는 이 뻣뻣한 이 동그란 거 있죠? 이게 뿌리에서 물을 나르는 이게 물관입니다. 여기는 물관하고 채관하고 다 썩었네요. 그리고 요 뻣뻣한 거 주변에 있죠? 요게 이파리에서 광합성을 한 영양소를 나르는 거예요. 이파리에서 뿌리로, 그 다음에 과일로, 입장으로 이렇게 나르는 건데, 얘는 지금 뿌리가 썩었네요. 뿌리가 썩어서 옮겨가다가 채관하고, 이렇게 얘는 뿌리가 썩어서 이런 일이 지금 생겼어요. 그러면은 목대를 위쪽을 자르면 얘를 살릴 수도 있는지 제가 이파리를 좀 떼고요. 얘는
생장점이 안 딸려 나왔어요. 제가 한번 이 문제 있는 곳만 이렇게 도려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로제트가 그래도 살 수는 없더라고요. 자, 요거는 제가 한번 닦을게요. 지금 요거를 제가 소독을 한번 할게요. 제가 원래 이렇게 소독 안 하는데 소독을 원래 안 하는 편인데 편안하게 하는데 지금 요거는 워낙에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잘라냈기 때문에 자, 지금 뜨거워요. 뜨거워서 좀 식혀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로제트는 이쪽까지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죽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차라리 깨끗한 단면이 안전한 깨끗한 단면까지 잘라내는 게 더 나아요. 자, 블랙 프린스 하나는 괜찮고 지금 다른 하나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자, 식었습니다. 자, 제가 잘라낼게요. 자, 손 조심할게요. 보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 손 조심할게요. 자, 이렇게 어디서부터 썩었어요? 여기는 가운데부터 썩었죠? 여기도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잘라내고 요거는 제가 말려서 나중에 살 수 있는지 한번 키워 볼게요. 자, 이렇게 얼굴이 요만해졌어요. 어떤 얼굴이 얼마만 했던 얼굴이 이따만 했던 얼굴이 겨우 요거 남았네요. 자, 요거는 말릴 거예요. 요거 말릴 거고요. 이번에 상조를 적심을 했던 그 적심하고 남았던 그 이파리들인데요. 입장들인데, 자,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얘네가 자구가 나올 것처럼 보이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끝이 이렇게 생장점 부위가 빨간 게 아니고 지금 까맣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썩지는 않아서 제가 놔두기는 하는데 어쨌건 자, 이 블랙 프린스 입장도 여기다가 이렇게 놔둬서 뿔이 나오는지 두고 볼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다육이 거리대 다육이 소식 뭐 비 맞았다고 해서 비 맞아서 정말 문제 있는 애는 블랙 프린스 얘 하나였고, 비 맞지 않아서 실내에만 있고 정말 물을 못 먹어갖고 실뿌리가 이렇게 공중뿌리가 많이 나온 이 헤르메스는 깍지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이 숲속의 요정 9m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대머리가 됐어요. 뭔가 얘도 지금 다른 질병에 노출됐어요. 물음병 같은 그런 질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물음병 정말로 이제 비를 많이 맞아서 꼭 온 것 같은 그런 이제 얘는 제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적심을 해서 로제트 지금 말려가지고 뿌리 내는 거 할 거고요. 얘는 한 번 더 약을 칠 겁니다. 수연이하고 골든글로우는 비 맞고 지금 너무 성장해가지고 얼굴이 정말 커졌어요. 자, 오늘 제가 목초에 구매한 거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는 자, 엑스플랜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저는 처음에 하나만 샀어요. 요거 하나 사가지고 지금 요거 다 써서 요번엔 제가 24리터짜리 대용량을 사가지고 엄마한테 지금 좀 나눠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베란다에다 놓고 여기서 지금 따라서 제가 썼거든요. 자, 그럼 목초액을 왜 쓰냐? 이 목초액 그 냄새 맡으면 바비큐 냄새 나요. 훈제 고기 냄새 나거든요. 자, 이런 목 화근내라고 해서 나무가 타는 이런 냄새를 곤충들, 해충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예방이죠. 그러니까 있는 애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지 말라고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걸 효과를 뭐 100% 있냐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뭐 분갈이 할 때 그냥 분갈이 그 흙에다 섞어서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깍지라든가 개미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막을 수 있다면
그 농약을 쓰고서 뭐 생긴 거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시당초 좀 막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목초에 구매한 거 요거 전화번호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한번 보시고 자 010-5237-7163 요거 목초에 혹시 구매를 원하시면 인터넷 결제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해서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요거 가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 하나 사시면 분명히 배송료가 다시 또 생겨서 저는 추천을 하기를 다른 부자재를 살 때 껴서 같이 사면 참 좋은데 이제 또 어떤 부자재가 있는지 알려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문의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부땡네 거리대 다육이 뉴스였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작은 용량의 목초액을 다 쓰고 24리터 대용량 목초액을 주문해서 받았습니다. 엄마에게 보낼 목초액도 따로 저렇게 포장을 했답니다. 블랙프린스는 목대 물음이 왔고 헤르메스는 깍지벌레 공격이 왔습니다. 웨스트 레인보우는 거리대에서 장맛비를 흠뻑 맞고 저렇게 짱짱해졌어요. 샤비홍도 이번 장맛비를 맞고 분갈이 후 처음 먹는 물이어서 그런지 폭풍 성장을 하면서 꽃대를 저렇게 높이 올렸네요. 모노케로스티는 저렇게 바구니 화분에다가 나무 화분에다가 심어줬는데 하도 비를 맞아서 나무에 곰팡이가 피고 뒤틀리고 저렇게 오래된 바구니 나무처럼 변해버렸어요. 왠지 더 운치 있네요. 브라운은 아파서 적응을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휴 나도 이제 더 이상 모르겠다. 네 맘대로 살아라 하고 베란다 거리대에다 내놨더니 빗물을 며칠 동안 먹더니 이렇게 건강해진 거 있죠? 알다가도 모를 게 다육이에요. 양지는 분갈이를 하고 한 번도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거리대로 내놔서 빗물을 맞췄더니 이렇게 짱짱해졌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다육이들은 유분 장맛비를 며칠 동안 맞았던 다육이들이에요. 라울입니다. 이 라울도 아직까지는 별 이상 없이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끝까지 지켜봐야 괜찮다 하지만 아직 섣부르게 또 괜찮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당인금도 몇 날 며칠 동안 빗물 정말 많이 먹었어요. 데리고 들어와서 지금 선풍기 바람에 입장 말려주고 있습니다. 이 당인금은 말라 비틀어진 잎이 붙어있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혹시나 또 무름이 올까 싶어서 선풍기로 말려주고 있죠. 제 파랑새도 어젯밤에 거리대에 나갔다가 비를 홈빵 맞았습니다. 얘는 피 안 먹어도 됐는데 빗물을 또 먹게 됐네요. 애벌레 공격 때문에 정말 못생겨졌던 할로윈 철화가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토요일 저녁 마무리 행복하게 하세요.